이 원전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사안이고 정치적인 논쟁 대상이 돼버려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더 비싼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더 낮은 상태로 역전했고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엄청난 위험, 폭발의 위험 또는 우리 정말 국토의 일부가 초토화될 그런 위험,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핵 폐기물의 거의 영구적인 관리 보관의 위험과 비용,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굳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자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최근에 토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또 외부 충격에서도 핵물질 유출이 되지 않는 기술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원자력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분류해 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탄소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이제 유럽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미 있는 이 원전 발전 폐기물, 이 핵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처리할 거냐고 지금 국민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신규 원전을 지을 경우에 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즉 유럽이 정하는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판단의 기준은 첫째, 과연 재생에너지 대비 경제성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원전의 위험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기 어렵다. 세 번째, 핵 폐기물에 대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2086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폐쇄될 것이고, 그 60년 그 기간 동안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실 매우 심각하죠. 이제 현재 상태에서도 처리할 곳을 못 찾아서 서로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곳은 아니 이게 원자력 폐기물 보관소로 변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그 원자력 발전 폐기물을 갖다 놓겠다고 하면 그 저항 엄청날 텐데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미 발생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강행하는 방식으로는 이 국민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데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손실이 아닌 상태로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 폐기물 처리 보관 문제, 이 보관 문제는 정말로 국민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어딘가에서 그걸 감수하고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리하되, 이제 더 이상 그 경제성도 상대적으로 없어질 것이 거의 분명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산자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선 관리 계획,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핵연료 재처리는 저는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영구 처분하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총량 결정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전은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위험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많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잦은 태풍으로 6개의 원전에서 방사능 경보가 있었고 또 비상정지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온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울 1, 2호기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녹색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원전도 폐기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에는 원전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정의당이 탈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장 다 없애자는 거 아니거든요. 수명이 된 위험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대체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폐기시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독일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씁니다만 거기에서의 결정적인 단점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이 되면 전기 생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프랑스 등 다른 내륙의 전력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력 면에서는 섬 아닙니까? 우리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전력 생산이 중단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은 필수다.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원전하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핵연료의 폐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자동차를 없애고 걸어 다니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 연구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사고 확률을 줄이는 게 사실 현대 과학 발전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우선 원전의 그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한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요즘 쓰는 것들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울경 중에서 울산과기대에서는 꽤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함께 시너지가 나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는 꼭 부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에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 그걸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여러 전국에 걸쳐 가지고 공모를 한 다음에 경주가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도 뭐 부산, 경남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그 공모를 해서 적절한 인센티브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수긍하는 쪽에 그것을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에서 지하 500m에 외부에는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 아마 사용에 들어갈 텐데요. 그런 것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이로 프로세싱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전에 방식들은 습식 방식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면 저 처리는 됩니다만 그 결과물이 플라토늄이 나와서 무기화가 가능하게 돼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이외에는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법이 건식 방식. 그 결과물이 플라토늄하고 우라늄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무기화하기는 힘든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전체 중에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한 번 더 따져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방법을 완성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 다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 폐로에 관련돼서는 이것에 대해서 핵 해체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완공이 된 이런 핵 발전소를 제대로 해체하는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울경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무기도 이제 그 사용 연한이 다 돼가고 있어서 예. 연장할 거냐 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후보님의 그 생각을 좀 짧게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처음에는 기한을 40년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안전성 점검을 통해서 60년, 8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 처음에 우리 설계 기한이 40년이라고 해서 뭐 어떤 고려도 없이 바로 닫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따져서 만약에 60년이 가능한지 80년이 가능한지 저는 그런 거 점검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탄소 감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되고 냉난방도 전부 이제 전기로 하게 되고 하면서 아마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전기 생산이 필요한데 기왕에 만들어진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에 문제가 없이 더 쓸 수만 있다면 사실은 더 쓰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형편에서 바람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 시한이 됐다고 폐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